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요, 교과서 310쪽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작품 감상하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1번입니다. 인물이 겪는 일을 상상하며 대상 종료를 읽어봅시다. 이번 시간에는요, 대상 종료라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선생님이요, 이 이야기에 대한 간략적인 소개를 먼저 준비해 봤어요. 먼저 이 이야기는요, 이러한 책의 일부분입니다. 어떠한 책이냐면요, 나는 비단길로 간다. 라는 책의 일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 책의 소개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르칸트를 지나 비단길까지 새로운 길을 열고 싶었던 13살 홍라를 따라 떠나는 발해 무역길 대장정.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비단길에 버금가게 번성했던 발해의 길을 아시나요? 이 책은 몇몇 흔적으로만 존재를 짐작해 했던 그 길 위의 이야기를 작가 이연이 화려하게 부활시킨 역사 동화입니다. 작가는 발해가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세력을 떨치고 신라의 장보고가 청해진에서 활발하게 해상무역을 벌이던 때를 배경으로 발해의 길에선 13살짜리 여자의 홍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상단의 딸로 마냥 곱게만 자랐던 홍라가 어머니의 실종으로 상단의 빚을 떠안게 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역길에 올라 분투하는 내용을 그렸지요. 네, 이렇게 소개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우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홍라입니다. 홍라는요, 대상주라고 불렸는데요. 대상주라는 거는요, 어떤 상단의 주인을 말하겠죠. 그 상단은요, 어떤 상인들의 집단을 말하는데, 홍라는요, 비록 13살이었지만 그 상단을 책임져야 하는 신분이었어요. 상단을 이끌었던 어머니의 딸로 태어났고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됐었죠? 네, 실종을 당했었잖아요. 그쵸? 어머니가 실종된 뒤로 그 상단의 빚을 홍라가 다 떠안게 되었죠. 하지만 홍라는 좌절하지 않고 내가 상단을 부활시켜 보겠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요, 이 주인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주인공은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지금 발해 무역길이라고 했는데, 발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아이죠. 네, 여러분들, 발해 알고 있나요? 네, 발해는요,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죠. 그러니까요, 발해는요, 여러 나라와 활발하게 무역을 했던, 교류를 했던 그런 나라인데요.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만큼 번성했던 나라였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주인공 홍라한테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나요? 네, 그러면은요, 우리 이 이야기 읽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이 이야기 다 읽어봤나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몇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앞부분 이야기입니다. 13살인 홍라는 금시상단 대상주의 딸입니다. 대상주인 어머니를 따라 일본으로 교육을 갔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홍라는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고요. 겨우 살아남았는데요. 상단으로 돌아온 홍라에게 남은 건 교역의 실패로 생긴 엄청난 빚뿐이었어요. 네, 홍라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가, 그러다가 위급할 때 열어보라고 어머니께서 주신 묘원의 열쇠를 기억합니다. 이 묘원에는요, 숨겨둔 소거드의 은하가 있었는데, 이제 홍라는 솔뱅이로 가서 그 은하를 바꾸어 이문을 남길 수 있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선 이 소거드라는 말은 뭘까요? 밑에 나와 있는데요. 옛날 이란 사람을 말한다고 하고요. 홍라는요, 엄마가 묘원에 남겨둔 은화를 찾게 되죠. 그래서 이 은화를 가지고 교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요, 우리 차근차근 몇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먼저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홍라는 탁자 위에 지도를 펼쳤는데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문제가 있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홍라는 왜 어머니를 그리워했을까요? 네, 어머니 습관 때문일 텐데요. 여기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는요, 지도를 펼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보니까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되었던 거죠. 한번 이렇게 적어볼까요? 어머니는 항상 지도를 펼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보니까 어머니가 생각이 났죠. 네, 어머니는요, 이 대상단의 상주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마 지도를 항상 가지고 다니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이 돈피라는 말, 어떤 뜻이죠? 돼지 가족인데요. 이 지도가 돈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쵸? 이 돈피 지도의 윗부분에는 금시상단이라는 네 글자와 목단꽃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발해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교양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선 어머니의 상단 이름이 뭐예요? 금시상단이네요. 그쵸? 네. 이 금시상단을 이제 홍라가 꾸려가야 되는 거겠죠? 다음으로 여기 한번 보면은요. 상경에서 동경을 거쳐 백길로 가는 일본도, 상경에서 서쪽으로 곧장 뻗어나가는 거란도, 상경에서 동경을 거쳐 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신라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거 보면서 같이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이러한 지도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 교역도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일본도 이야기가 나왔죠. 일본도는요, 여기 이 길입니다. 요렇게 요 길인데요. 상경은요, 발해의 수도거든요. 동경을 지나 이렇게 일본으로 백길을 통해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왔는데요. 거란도가 나왔어요. 거란도는 여기 있네요. 요렇게. 거란도도 마찬가지로 상경에서 서쪽으로 곧장 빠져나가 부여부를 거쳐 이렇게 쭉 나아가는 그런 길이고요. 다음으로는요, 신라도 이야기가 나오네요. 여기 요렇게 신라도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상경에서 동경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남하해가지고 서라벌까지 오는 이러한 길입니다. 서라벌은 지금의 경주죠. 그리고 압록도라는 길이 있지요. 여기 이렇게 압록도라는 길도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상경에서 시작을 해요. 발해의 수도인 상경에서 이렇게 길 따라 와가지고요. 여기 압록강의 하구라고 하는데요. 박작구에서 배를 타고 바다도 건너요. 그 다음에 등주를 거쳐서 장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여러분들 장안은요, 당나라의 수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중국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였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더 있는데요. 바로 영주도입니다. 영주도는요, 마찬가지로 상경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구국을 지나서 육로로 영주를 지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장안으로 향하는 그러한 길이네요. 그리고요, 한 가지 길이 더 있어요. 바로 이 위의 길입니다. 이렇게 위에도 길이 있는데요. 바로 담비의 길입니다. 이 담비의 길은요, 상경성에서 북상을 한다고 하죠. 이렇게 북쪽으로 쭉 간 다음에 이렇게 가는데요. 사마르칸트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길은요, 왜 담비의 길이라고 불렀을까요? 312쪽을 보면은요, 서역 상인들이 초피를 사러 오는 길이라서 그렇게 담비의 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은요, 우리 312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볼게요. 네, 방금 그 담비의 길은요, 312쪽에 나와 있는데요. 담비의 길, 상경에서 북상한 다음에 사마르칸트까지 가는 길인데요. 이 길은요, 서역 상인들이 초피를 사러 오는 길이라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초피는요, 어떠한 것이냐면요, 담비 종류의 동물의 모피를 통틀어 이룬 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초피 담비 있잖아요. 요거는요, 발해의 특산품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요, 우리 이야기 조금 더 읽어볼게요. 홍라는요, 먼저 솔빈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솔빈은요, 그 아까 말한 담비의 길 위에 있는 곳인데요. 솔빈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솔빈은요, 말이 유명하다고 하네요. 당나라까지 널리 알려진 명마라고 해요, 솔빈의 말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을 산 다음에 그 말을 또 장안으로 가져가서 비싼 값에 팔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요, 장안에서 또 무엇을 사면 될까요? 네, 여기 보면은 비단을 산다고 나와 있네요. 비단을 싸게 산 다음에 다시 발해로 가져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아까 맨 처음에 묘원의 은하였던 것이
그쵸. 묘원에서 발견했던 그 은화였던 것이 비단 500필 값이 되고요. 나중에는 1000필 혹은 2000필 값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네,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다시 돈을 벌어들이고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이러한 계획을 홍나가 세우게 되는 거죠. 홍나가 가야 하는 솔빈이라는 곳 있죠. 솔빈은 단비의 길 위에 있다고 했었어요. 요렇게 요 길 위에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장안이죠. 장안은 아까 봤다시피 이 아래쪽입니다. 중국의 이 아래쪽으로 가야 나오는 길이에요. 그쵸? 그러면 홍나는 이렇게 북으로 쫙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장안으로 가야 할 겁니다. 장안은 이렇게 아래쪽이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요, 여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홍나가 교역을 하러 가기로 결심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여기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요. 교역을 하러 가는 이유는요, 어머니가 돌아오기 전에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을 보면은요, 홍나가 상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옵니다. 언제부터인가 울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울지 않으려고 한대요. 않을 생각이래요. 그리고 앞으로 상단을 이끌고 교육을 떠나 상단을 지키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요, 우리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13쪽입니다. 홍나는 이렇게 상단을 지켜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면은요, 상단의 믿음직한 일꾼들은 지난 풍랑으로 거의 잃었대요. 그래서 상단에 남아있는 일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마저 있던 일꾼들마저도 상단에 남아있던 일꾼들은 대상주를 찾기 위해 동경에 가 있었다고 해요. 동경은 아까 말했던 그 발해의 한 도시죠. 그러고도 남아있는 일꾼들은요, 나이가 많거나 혹은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상단을 이끌고 가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게다가 편하게 사람을 모을 수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빚쟁이들의 눈총 때문에 상단이 큰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빚쟁이들은요, 그 상단에 항상 불을 켜고 있었을 거예요.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요. 상단을 꾸리는 게 정말 힘들었지요. 그러면 여기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교육을 하러 떠나려는 홍나는 왜 일꾼을 모으기 힘들었을까요? 네, 바로 빚쟁이들 눈총 때문이었겠죠. 혹은 빚쟁이들에게 들키지 않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들을 모으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행이었던 것은요, 친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월보와 어느 소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친셰라는 인물은요, 상단에 남아있었던 무사였고요. 월보도 다행히 상단에 머무르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소년이 합류를 했는데요. 이 소년은요, 빈영자라는 소년입니다. 사연이 있는데요. 동경의 해안에서 우리를 구해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홍나의 무리들을 구해주었던 사람이지요. 그때의 인연으로 상단에 빈영자도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여기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홍나는 빈영자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아마 홍나와 그 일행들은요, 예전에 동경에 간 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때 동경의 해안에서 홍나와 그 일행들 상단 있죠? 그 상단들을 목숨을 구해주었죠?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동경의 해안에서 홍나와 상단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인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되었죠. 이렇게 장안으로 떠날 상단이 꾸려지게 됩니다. 누구냐면요. 314쪽입니다. 상단을 이끄는 홍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사였던 친샤, 그리고 천문생인 월보입니다. 그리고 일꾼 비영자. 어떻게 보면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상단이었지만은요, 홍라에게는요, 정말 큰 기회였지요. 마지막 기회였지요. 이틀 동안 길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집안 일꾼들도 모르게 준비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왜 교역을 몰래 준비했을까요? 네, 아마 홍라가 이렇게 몰래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빚쟁이들한테 소문이 나면 안 됐기 때문이겠죠. 네, 이랬기 때문에 몰래 준비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 다음으로 한쪽을 더 넘어가 볼게요. 315쪽입니다. 이렇게 떠날 준비를 마친 홍라가 마지막으로 챙긴 것은요, 어머니가 남겨준 열쇠, 그리고 아버지의 선물인 소동인이었습니다. 소동인이라는 거는요, 엄지손가락만한 청동 인형이라고 합니다. 네, 아버지의 선물이 이 소동인이었는데요. 이것까지도 챙겼네요. 그리고 홍라는 이 소동인과 열쇠 두 개를 가죽끈에 꿰어 목에 겁니다. 먼 길을 가는 내내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홍라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무엇일까요? 네, 열쇠와 소동인이죠. 왜 이 두 가지를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네, 어머니와 아버지가 주신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것들을 소중하게 내가 목에 가지고 다니면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살짝 밑으로 오면은요, 여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홍라가 어머니를 따라 먼 교역길에 나서본 게 3번이라고 합니다. 신라, 그리고 일본, 그리고 당나라의 장안에 가봤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에 가는 곳도 어디예요? 장안이지요. 그쵸? 설비를 거쳐서 장안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장안은 어떤 곳이길래 홍라가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 같이 한번 볼게요. 장안이란 곳은요, 당나라 황제의 대명궁이 있는 장안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당나라의 수도죠. 장안은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였어요. 아주 크고 화려한 도시였겠죠. 비단처럼 화려한 빛깔로 눈부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각종 물건들, 물품들, 상인들이 다 모였겠죠. 푸른 하늘로 날아오를 듯 맵시 있는 기와 지붕들이 물결치며 이어졌고, 밤이면 색색의 등불이 별빛보다 더 아름답게 반짝였다고 합니다. 온갖 나라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멋을 뽐내며 거리거리를 수놓았고요. 동방의 상인뿐만 아니라 서역 상인들까지도 많이 오고 가던 그러한 화려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쵸? 세계적인 교역 도시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홍라는요, 장안에 가고자 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문제 한번 해결해 보고 넘어갈까요? 홍라가 본 장안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네, 화려하고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교역 도시였지요. 그쵸? 이랬기 때문에 장안에 가려고 하는 거겠죠. 여기를 보니까 홍라가 왜 장안에 가려고 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 315쪽의 아래쪽을 보니까요. 홍라는요, 장안에 한번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장안을 떠나며 언젠가 자신의 상단을 이끌고 다시 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쵸? 내가 이 장안을 보면서 나의 상단을 꾸리고 다시 한번 올 거야.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장안까지, 아니 세상의 끝까지 가보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 누구의 발도 닿지 않은 새로운 길로 떠나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온 거죠. 지금 13살밖에 안 된 홍라인데요. 그쵸? 하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도 초라한 출발입니다. 그래도 돌아올 때는 반드시 금시상단에 걸맞은 모습으로
돌아오리라고 다짐을 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읽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질문 만들기도 조금 해볼게요. 316쪽입니다. 대상조 홍라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여기 316쪽에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나서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질문 만들기 잘 해봤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야기의 구조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네, 여러분 이야기 시작할 때 어떤 장면이 있었죠? 홍라가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죠. 세상으로 나가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네, 이렇게 어머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도 볼게요. 어느 부분에서 긴장감이 도나요? 네,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가장 긴장감이 있었나요? 네, 바로 홍라가 상단을 꾸리는데요. 빚쟁이들 몰래 꾸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죠. 그 모습이 가장 긴장감이 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몰래, 그쵸? 이 부분이 가장 긴장감이 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문제를 더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나요? 결국은 홍라가 장안에 갈 텐데요. 그쵸? 교역을 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일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또 멋진 일들,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르죠. 이렇게요. 홍라가 장안에 가서 교육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이 아래로 내려가서요. 이야기의 내용을 추론하는 질문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 답해 볼게요. 먼저 제목에서 홍라를 대상주라고 부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 홍라는요.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 상단을 이끌게 되었잖아요. 금씨 상단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를 대신해서 상단을 살리려고 교역을 떠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홍라는요, 빈영자가 함께 간다고 하자 왜 애써 엄한 표정을 지었을까요? 네, 아마 좋았을 텐데요. 그쵸? 일꾼들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좋았지만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죠.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네, 이렇게 속으로는 좋았지만 대상주로서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쵸? 일부러 엄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하나를 더 만들어 보았는데요. 홍라가 장안을 교역을 하기 위한 곳으로 선택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 홍라가 굳이 장안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년 전에요. 그쵸? 장안에 방문했을 당시에 다짐을 했었죠. 그리고 장안은요, 세계 제1의 교역 도시였죠. 이런 식으로 한번 적으면 될 것 같지요. 네, 그러면은요, 마지막으로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입니다. 요것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자신이 홍라라면 장안으로 길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일까요? 네, 여러분들, 장안으로 길을 떠납니다. 어떤 마음 들까요? 우선, 뭐 설렘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두려움도 살짝은 있겠죠. 그리고 기대감 있지 않을까요? 내가 장안으로 떠나서 큰 교역을 성공하고 돌아온 다음에
내가 이 상단을 살릴 거야. 이런 어떤 기대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역을 하러 떠나는 홍나에게 어떠한 말을 해주고 싶나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 해주면 좋을까요? 자신감을 가져. 그리고 힘을 내. 이러한 말들 해주면 좋겠죠? 이런 말들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만 더 살펴볼게요. 이러한 질문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홍나는 교역에서 어떤 성과를 올릴 것 같나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마도 빚은요. 그쵸, 상단에 빚이 있었잖아요. 다 갚고도 큰 이문을 남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상단의 빚을 전부 다 갚고 그리고도 큰 돈이 남았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적어본 거죠. 네, 그러면은요, 우리 317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17쪽입니다. 대상조 홍라에서 인상 깊은 장면과 떠오르는 자신의 경험을 비교하며 써봅시다. 네, 여러분들 인상 깊은 장면과 떠오르는 내 경험을 비교해서 한번 써봅시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이 글에서 인상 깊은 장면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고요. 그리고 떠오르는 나의 경험. 나는 홍라와 비슷한 경험이 있을까요? 하나 정도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경험을 한번 여기에다가 떠올려서 적어보고 이 활동을 한번 먼저 해본 다음에요. 독서 감상문 쓰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붙임8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네, 바로 붙임 8번은요, 요건데요. 요거 여러분들 뜯은 다음에요, 독서 감상문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쓰기 전에 우리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독서 감상문 쓰는 방법을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먼저 이렇게 처음, 가운데, 끝 이러한 구조로 씁니다. 그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 이러한 구조인데요. 여러분들 처음 부분에서는요. 먼저 작품을 읽게 된 동기 혹은 계기 이런 것들을 적고요. 그 다음에 작품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 부분을요. 작성을 해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줄거리를 먼저 적고요. 인상 깊은 장면이나 기억에 남는 장면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적고요. 또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 좋아요. 비슷한 나의 경험 나도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나도 주인공과 비슷한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적으면 좋고요. 그리고 비슷한 다른 작품을 알고 있다면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끝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감상, 느낌, 생각, 주제 이런 것들을 적으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이렇게 독서 감상문 쓰는 방법 참고를 한 다음에요. 독서 감상문 쓰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317쪽 활동 잘 해봤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예시로 적어본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인상 깊은 장면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홍나가 솔빈의 말을 사서 장안에서 팔고 비단을 사오려는 계획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선생님은요, 홍나가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장면에서 참 인상 깊었고요. 가자, 교육을 하러 가자. 어머니가 돌아오기 전에 빚을 갚는 거야. 상단을 지키는 거야. 대상주 금기옥의 딸답게 라고 다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 어머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돌아오기 전에 빚을 갚는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는 장면 참 인상 깊었고요. 또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장면도 있었죠. 그리고 집안 일꾼들 몰래 상단을 꾸리는 장면 긴장감이 팍팍 느껴졌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금시상단에 걸맞는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다짐하는 장면 거의 다 다짐하는 장면이네요. 네, 이러한 장면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떠오르는 내 경험 한번 같이 볼까요? 어렸을 때 물이 무서워서 수영 배우기를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에 빠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수영장에는 가지도 않다가 한번 이것을 극복해보자고 마음을 먹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다시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도전했던 모습이 홍나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홍나처럼 다시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런 경험들 한번 여기에 적어보면 좋겠죠. 선생님이 적어본 독서 감상문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제목입니다. 당찬 소녀 13살 홍나의 이야기를 읽고 국어 시간에 대상조 홍나라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처음에는 생소한 낱말이 많아서 어려웠지만 나와 같은 또래인 홍나의 흥미로운 이야기에 이내 빠져들게 되었다. 네, 여러분들 먼저 제목이랑 첫 번째 문단 한번 볼까요? 먼저 제목은요. 어떻게 적으면 좋다고 했었죠? 이 책의 내용을 잘 담고 있거나 아니면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제목이면 좋다고 했었죠. 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책의 내용을 잘 담거나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목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쵸? 다음으로 첫 번째 문단도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은요. 어떻게 이 책을 읽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는지, 전체적인 나의 느낌은 어땠는지,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네, 이렇게 책을 읽게 된 계기, 그리고 첫인상, 이런 것들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 문단에는요, 줄거리를 적었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홍나는 발해에서 금시상단이라는 대상단을 이끌던 금기옥의 딸이다. 하지만 일본으로 교역을 하러 갔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어머니와 떨어지게 되고 홀로 남아 상단의 빚을 모두 떠안게 된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만약을 위해 남겨둔 은하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으로 다시 교역을 시작해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빚을 갚고 상단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를 위해 호시탐탐 홍나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빚쟁이들의 눈을 피해 친샤, 월보, 빈영자와 함께 상단을 꾸린다. 그리고 설빈으로 가서 말을 사 장안에서 팔고 그것으로 장안의 비란을 사오려는 계획을 갖고 길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 줄거리를 적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요. 줄거리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줄거리. 네, 다음으로 세 번째 문단 같이 한번 볼게요. 이야기에 나온 홍나는 나와 같은 13살 소녀이다. 엄마, 아빠도 안 계신 상황이지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상단을 다시 일으킬 계획을 세우는 홍나의 모습에 많이 놀랐다. 나는 아직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본 것이 별로 없던 터라 홍나의 이런 당찬 모습이 부러웠다. 눈물이 날 법도 하지만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하는 장면과 다시 금치상단에 걸맞은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다짐하는 장면은 무척이나 기억에 남는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문단도 살펴보았는데요. 앞장에 이 부분부터 뒷장에 걸쳐서 여기까지 세 번째 문단이고요. 어떠한 내용을 담았냐면요.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 그리고 나와 나의 경험과 비교한 것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적었습니다. 나와 홍나를 한번 비교해보고요. 어떠한 점에서 감명받았는지 한번 적어보았죠. 네 번째 문단도 같이 한번 볼까요? 나도 어렸을 때 물이 무서워서 수영 배우기를 포기한 적이 있었다. 물에 빠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한동안 수영장에는 가지도 않다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수영을 배우기로 마음먹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무서웠던 기억을 뒤로하고 다시금 도전하는 모습이 조금은 홍나와 비슷한 것 같다. 네, 이렇게 네 번째 문단도 적어보았는데요. 네 번째 문단에서는요. 비슷한 나의 경험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았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 한번 볼게요.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나는 홍나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른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다. 또한 나도 홍나처럼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삶을 살고 싶다. 마지막 문단에서는요. 홍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었어요. 그쵸?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나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의 다짐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나의 다짐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읽고 독서 감상문을 적어보니까 어떤가요? 네, 이야기의 내용도 쫙 정리가 되고요. 나도 다시 한번 다짐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쓴 글을 다시 한번 고쳐 써보는 것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8단원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경험한 내용을 영화로 만들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